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닥터북에서 매출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세무 리스크를 자동으로 점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목은 매출액과 세무 리스크 점검이 자동 관리된다고요? 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식으로 자동 관리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각 개별 화면의 메뉴를 공부하시면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릭 한 번으로 매출액 자동 계산과 세무 리스크를 자동 점검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닥터북은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등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니까 특히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과 발급 요청자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발급 요청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끝에 네 자리가 나오는데요. 그 네 자리는 카드 뒷자리 네 자리거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의 네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발급 요청자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사례 때문에 또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어서 계좌 입금한 사람과 형령 발행 요청자의 관계를 매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보험 매출인데요. 보험 매출은 요양정보마당에 들어가서 저희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등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청구액과 삭감액, 실지급액을 보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세법에 있어의 매출액은 지급된 금액을 매출로 잡기 때문에 청구를 하셨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별로 매출액도 가지고 오죠. 카드 여신협회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을 하는데 이 여신협회 데이터만으로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카드사 기준의 데이터와 다 합산을 하고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로지컬하게 만들어서 실제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세법 관련된 카드 매출액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수료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매출에 있어서 카드 취소 현황인데요. 그 당국에서는 카드 취소가 너무 많이 일어날 경우에도 세무조사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내용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성형외과 현금 영수증 미발행 세무조사 사례. 어떤 사례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분을 현금 영수증을 모두 발행해도 환자명과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는 매출 누락으로 간주한다. 환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로 해야 한다. 아래 예규상으로 국세청 안내번호보다 실제 환자 이름으로 매출 누락 입증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상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자면 입금하신 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사람은 이순신이다. 이렇게 되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국세청에서는 사업용 계좌 입금한 사람과 실제 현금 요청한 사람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일치는 매출 누락으로 일단 간주하겠다. 간주라는 의미는 이제 물론 소명을 하면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그 관계를 소명하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무조사는 아시겠지만 지난달께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나오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매출을 요청한 분과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분이 직계존속이든 아니든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닥터북 현금 영수증 관리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닥터북은 현금 영수증 과목으로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승인번호 나오고요. 공급받는 자는 저희가 가렸습니다. 이제 실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발급수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국세청 경우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요 공급받는 자가 국세청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자와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분을 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저희 닥터북은 공급받는 자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모가 가능하겠죠. 2019년 4월 15일에 19만 9,600원을 발행을 요청하신 분이 봤더니 이제 부모님이 계좌로 입금했다 이런 의미 같아요. 부모님이 계좌로 입금했고 부모님이 계좌로 입금했다는 얘기는 이 공급받는 자와
계좌 입금한 안순범 씨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를 경우는 일단 매출 누락으로 간주한다고 앞에 사례를 봤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또 볼까요? 4월 18일에 17만 원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신 분이 계신데 사업용 계좌 입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됐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용 계좌 입금 확인했다는 얘기죠. 자, 확인했다는 이유가 이 메모, 현금 영수증에 닥터북은 메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유는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을 때 메모로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20만 원을 발행한 2019년 4월 19일에 이 환자분은 문제는 계좌 입금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데스크에서 발행을 직접 돈으로 받았든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많은 비보험급여, 비보험과 뭐 치과, 성형외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월별로 관리하셔야 돼요. 매출액을. 그래서 이쪽에 이 메모 쪽에 특이 사항들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야 나중에 매출 누락으로 뭐 간주되거나 이런 억울한 점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메뉴 현금 영수증 매출 파트를 공부하실 때 제가 기능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매출이 자동 집계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현금 영수증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강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는 닥터북 매출 집계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양급여부터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데, 요양급여 매출, 의료급여 매출, 기타 매출, 신용카드 이까지는 다 자동 집계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계좌에 들어온 거 다 더하면 수입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수익 금액과 매출액은 다릅니다. 수익 금액은 닥터북에서 늘 강조하듯이 세무 기준으로, 세법 기준으로 집계가 돼야 합니다. 요양급여 매출 같은 경우도 세법의 기준으로 집계가 돼야 되고, 신용카드 역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죠. 뭐 요구한다기보다는 국세청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에 하회해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현금 영수증 역시 얼마가 발행이 됐는지 일일이 뭐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은 사실상 닥터북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면 세무사님이 집계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야만 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불편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 이 병원 같은 경우 현재 기타 매출은 안 보여요. 이 기타 매출이라 하면은 장려금, 노무 쪽에서 고용지원 장려금 주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팔거나 이런 쪽에 기타 매출들이 좀 들어가고요. 물론 기타 매출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매출액이 다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매출액들은 또 볼 수가 없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닥터북 메뉴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카드액이 이렇게 나오죠. 신용카드액이 월별로 나옵니다. 월별로 나와서 1월에 얼마, 또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월별로 쭉 나와서 총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도 쭉 추이를 살피고 금액이 나오죠. 특히 현금 영수증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데스크에서 수납 선생님이 수작업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 보면 보세요. 6월엔 90만원, 7월에 130만원 요 정도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11월에 이제 2,400만원, 12월에는 2,100만원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를 뭐 자진 발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디테일을 보시면 혹시 200만원이 뭐 2천만원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요. 20만원이 200만원으로 잘못 수작업으로 인식돼서 발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라고 디테일한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비보험가 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취소입니다. 취소. 자,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가 2,700만원 정도 돼요. 기간 옵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냐면 카드 취소는 세무당국에서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카드로 결제를 한 후 취소한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카드 취소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세무적으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보세요. 46만원의 카드 취소를 했는데 취소 후에 현금 결제를 하셨대요. 이렇게
또 금액들이 좀 크거나 뭐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고, 이 2월 24일 날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결제를 하셨는데 국민카드로 다시 결제하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카드 취소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결국엔 저희가 그 닥터북 보고서 쪽에 가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결국엔 보시는 화면은 기간별 기간별 손익결산 보고서입니다. 자, 요양매출 자동 잡아옵니다. 의료급여 매출 자동 잡아오고요. 요양정보 기타 매출, 뭐 금연치료라든가 기타 이하 그런 건 이제 데이터가 없었는 거고요. 현금, 신용카드 가지고 오고요. 현금 영수증 가지고 옵니다. 현금 매출은 입력하셔야 되고, 기타 매출 두 개는 당연히 현금으로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된 비용들이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여기 보시면 저희 기간 보고서는 항상 올해 추정을 보여드립니다. 올해는 현재 소득률이 한 4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소득세는 한 1억 6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집계는 수작업으로 집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무실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병원 매출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카드사의 팩스를 전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도 있고요. 특히 보험 매출도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닥터북이 매출액을 자동 집계한다는 이야기는 세무사무실이 정리해온 우리 매출액과 닥터북이 결정한 세법 기준의 매출액의 차이를 보시고, 과다하게 차이가 난다라면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출액에 관련된 닥터북의 메뉴를 공부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닥터북이 매출액을 어떻게 자동으로 집계를 하고 세무 리스크를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